안녕하세요. 길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미분법에서 이제 미분법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정식과 부등식의 응용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인 최대, 최소, 극대, 극소 파트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방정식의 이제 뭐 근의 위치라든가 이제 근의 실근이 두 개 있을 때, 중근일 때, 그 다음에 허근일 때 이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정식의 실근을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실근에 관련된 거예요. 자, 방정식이 fx는 0이다 라는 게 방정식이죠. 기본적으로 함수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함수는 y는 fx다 이렇게 주어진 게 함수고, 그 다음에 fx는 y 대신에 는 0이 되면 우리 이걸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개는 y는 0이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y가 0일 때. 즉 뭐예요? x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럼 fx는 gx의 실근은 이때는 fx 빼기 g의 x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다항식이 는 0이다. 즉 이 다항식이 x축과 이걸 함수라고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뭐예요? 실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2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방식을 판별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울 건 뭐냐? 오늘 배울 건 주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3차 방정식이 존재를 하고요. 이 방정식에서 당연히 a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미분값으로 써져야 될 건데 잘못 써진 것 같네요. 여기 쓰여질 거는 f-x는 3a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는 2차식이 나올 겁니다. 이때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자, 그럼 원래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은 세 실근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극대와 극소값이 뭐예요? 극대는 양수 부분에, 극소는 음수 부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프 개형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극값이 이때 베타가 더 크다 했네.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부호, 얘가 극대, 극소인가? 극대 맞죠? 극대, 얘를 극소라고 했을 때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이때는 두 가지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와 두 번째 쓰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근이 되죠. 중근이 살짝 튀어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극대 또는 극소 중에 하나가 는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극값이 하나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개 중 하나를 곱하면 뭐예요? 는 0이다 라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극대가 0이냐 극소가 0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얘냐 얘냐. 이때는 극소가 0이고 이때는 극대가 0이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실근만 갖는다. 그러면 극값이 뭐예요? 둘 다 양수다. 자, 한 실근만 갖는다 라고 하면은 일단
보통 이렇게 되는 모양. 이 제일 많습니다. 이땐 뭐예요? 한 실근만 갖게 되죠. 즉, 한 실근만 갖게 되면 극과 두 실근이 없거나, 그 다음에 실근이 중근이 될 거예요. 중근. 그러니까 극값이 중근의 형태. 이거는 솔직히 한 실근만을 갖는다? 뭐 요런 그래프를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지금은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가정하에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가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있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볼 있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건 두 근이 있다는 가정하니까. 만약에 실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제 중근이야. 3중근을 갖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y는 x 세제곱.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0에서 3중근을 갖죠.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가 y는 3x제곱. 그래서 x는 0에서 중근을 갖게 되죠. 이런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실근이 있다는 가정하니까 요 세 가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실근이 없는 경우는 또는 중근인 경우는 제외를 하고 근이 있을 때만 형태를 보여준 거예요. 문제에서 보다 보면은 지금 실근이 있을 때를 얘기하지만 실근이 없을 때 실제로 요 한 실근만 갖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차식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긴 한데 4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념을 나눠서 설명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부등식의 증명은 기본적으로 부등호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등등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3차식일 때 혹은 2차식일 때에 따라 다 다른데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2차식이 있대요. 2차식. 이 2차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렇게 도함수를 활용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게 0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리고 3차식의 경우에는 범위를 무조건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차수가 높아지면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 직선이죠.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차식 같은 경우에 오른쪽 아래에서 내려오다 끊겨서 올라가요. V자 모양이 되고 3차식은 오른쪽 아래에서 내려오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4차식은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차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꺾이는 게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3차식의 그래프는 지금 얘죠. 이 올라가는 부분과 이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X축을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X축의 밑에 존재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차식은 무조건 범위를 제한을 하죠. 그래서 범위를 제한을 했죠. 제한을 하고 이때 만약에 3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최소가 0보다 크다. 만약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여야 되고 이런 형태로 뭐 이런 형태도 넘어간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4차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뭐예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려면 최소가 0보다 크면 되고 0보다 작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최대값이 0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증명을 해요. 자,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개념이 있네요. 3차식의 그래프와 방정식. 자, 그 값이 있다. 그 값이 있다는 거는 미분을 한 2차식의 그러니까 미분 f-x는 0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두 개가 있을 때 부호가 다르고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그 다음에 부호가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얘기했죠. 그 값이 같지 않는 경우 뭐예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x축에 접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x축과 x는 알파에서 접하면 3중근 갖는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y는 x 세제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추후에 예시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나고 x축에 접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x세제곱은 x세제곱 빼기 1 y세제곱은 말도 안 나오네요. y는 x세제곱 빼기 1 같은 거 이거 y는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하죠. 맞죠? 이거 1에서 맞나요? 1에서 맞나? 이건 뭐예요? 얘는 x는 1인 실근이고 그 다음에 허근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이 나와. 즉 x는 0에서 f-x가 0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x는 1에서 접하잖아. 지금 만나잖아. 근데 얘는 이때는 0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긴다. 그걸 갖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보겠습니다.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162번부터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뭘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식을 여기다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f-x는 하고 쓰겠습니다. f-x는 4x 세제곱 빼기 12x제곱 빼기 4x 그 다음에 더하기 12가 될 거고 자,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거 일단 마이너스 4로 묶을게요. 아니 4로 묶을게요. 4로 묶은 다음에 계산을 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이 돼요.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서는 0. 그럼 얘는 4에 x 빼기 1,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극대 극소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은 극소, 그 다음에 얘가 대, 얘가 소에 해당합니다. 그럼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걸 계산을 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1번에 해당하는 그래프 요겁니다. 일단 먼저 1을 대입하면 F1은 1 빼기 4 빼기 2 더하기 12 더하기 3으로 얘는 10 F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4 빼기 2 빼기 12 더하기 3으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F3은 81 빼기 108 528 더하기 3 대입한 거니까 36 더하기 3인가요?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 극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볼게요. 자, 요 값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3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그때 빨간색으로 그리면 1일 때 10이고 마이너스 6 여기도 마이너스 6.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위에서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1 그 다음에 3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따지자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의 개형을 이쁘게 그리면은 뭐 이렇게 원래는 곡선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몇 개?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얼마? 4개. 4차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각각 극값들을 따져서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렵진 않죠? 계산이 길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지우고 그냥 이걸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얘의 그래프입니다. 자, 미분을 하면 f-x는 8x 세제곱 빼기 8x 이러고 끝나요. 얘를 는 0으로 하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8x로 묶고 x제곱 빼기 1은 8의 x에 x 플러스 1 x 빼기 1은 0. 즉 0과 1 마이너스 1에서 각각 극값을 갖게 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때 소 대 소값을 갖게 됩니다. f0 값은 일단 3이고요. f1 값은 1, f-1 값은 또 1.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간단히 그릴 겁니다. 여기가 0, 1, li,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자, 근데 1일 때 1이고 3이고 1이래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이 여기가 2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뭡니까? 음수로 내려오는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x축의 밑에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죠. 그때 이때는 뭐예요? 실근이 개수가 없다.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162번으로 넘어갑시다.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는, 자, 이거는 결국에는 이 방정식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A값을 통해서 근의 개수를 정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A는, 자, 마이너스 A는으로 하자. X 세제곱 빼기 2분의 1의 X제곱 빼기 4X다
라고 놓고 이 두 개의 교점이 한 개면 되는 거죠. 그럼 한 개의 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럼 이때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럼 3x제곱 빼기 x 빼기 4. 그럼 3하고 1, 1하고 4.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즉 3분의 4와 마이너스 1에서 각각 그 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3분의 4를 대입하면 F 3분의 4는 27분의 64 빼기 3분의 4, 16, 8 9분의 8 빼기 3분의 16 뭐 이렇게 되겠네요. 분수값이 네 더럽게 복잡해요. 27분의로 바꾸고 64 빼기 24 빼기 144. 그럼 이게 27분의 104 마이너스 104. 그럼 요게 27분의 마이너스 104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가 돼서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10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때 2분의 5.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그을게요.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곡선을 그을까 했다가.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7분의 104.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5인데, 자, 이 마이너스 a가 이 사이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a가 한 개의 실근만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 점을 지나면은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걸 지나게 되면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맞잖아. 이 사이를 지나게 되면 몇 개를 갖게 돼요? 세 개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범위와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마이너스 a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7분의 104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a가 2분의 5보다 커야 돼. 그럼 부동호가 마이너스 되게 바뀌겠죠. a는 27분의 104보다 클 거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겠죠. 이렇게 정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답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자,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리가 없으니까 요거 오른쪽을 지울게요. 다 지울게요. 그냥 한꺼번에.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4차식입니다.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식을 쓸게요.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빼기 12x의 제곱 더하기 1은 a. 얘는 다행히 a가 나왔어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12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빼기 24x가 되고요. 12x로 묶으면 12x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x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즉 그 값이 마이너스 2와 0, 1,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f0 값부터 대입을 해보면은 이거 1 나왔고요. f1 값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8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f-2 값 대입하면은 48 빼기 32 그 다음에 4 빼기 48 더하기 1은 요거 주죠.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위에다 그릴게요. 마이너스 2와 0과 1
이렇게 돼 있고 0일 때 1,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1이면 뭐 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프 분명히 4차식이니까 여기 양수죠. 요렇게. 근데 이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점을 지나면 3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 다음에 요 극소값 중에 하나인 얘를 지나면 또 3개를 지나고 밑을 가면 그래 계속 줄어들죠. 즉 여기를 지나야지만 하나, 둘, 셋, 4개를 갖게 되는 거죠. 즉 어디? 이가 뭐였어요? 1이었죠. 여기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아야지만 서로 다른 4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조금 식들이 길고 복잡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메인이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솔직히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정도고 수능에서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 최대 최소 극대극소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거니까 꼭 연습을 합시다. 자, x제곱 빼기 3px 더하기 p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기 위한 p의 값의 범위. 자, 서로 다른 세식은 이 얘기는 뭡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다 라는 얘기였죠. 3차식일 때.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빼기 3p 이렇게 나오고요. 는 0이 됩니다.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p가 는 0이에요. 그렇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에 해당, 왜 이렇게. 일단 루트 p가 나와요. 원래 루트 p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긴 하지만 아마 이게 제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p를 대입하면 x가 플러스 루트 p일 때 그러면 p 루트 p 빼기 3p 루트 p 더하기 p 얘가 는 0. 는 0이 아니고 는 마이너스 2p 루트 p 더하기 p입니다. 일단 하나.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루트 p일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p 루트 p 더하기 3p 루트 p가 되고 더하기 p. 그래서 2p 루트 p 더하기 p.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p제곱 빼기 4p 세제곱 얘가 음수다. 이렇게 주어지면 되고요. p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4p 얘가 음수.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일단은 양변을 p제곱으로 나눠도 무방하고 1 넘어가서 4p가 되고 결국 p는 4분의 1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일단 답 자체는 뭐 나왔으니까 문제가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164번 한 개의 중근과 서로 다른 한 개의 실근. 얘는 뭐예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는 0이다. 즉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미분을 해보면은 3x제곱 빼기 6x는 0. 그럼 x는 0하고 1에서 0하고 2인가? 0하고 2에서 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x가 0일 때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x가 2면 8 빼기 12 빼기 a 마이너스 a 빼기 4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0이니까 a 곱하기
a 플러스 4가 는 0, 즉 a는 0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5번은 아까 요 162번이었나? 그거랑 똑같은 거죠. 4차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값 범위를 구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자,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하면은 12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빼기 24x는 12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그러면은 12x에 x 더하기 2, x 빼기 1. 자, x가 0이면 마이너스 k 나오고요. x가 1이면 마이너스 k 빼기 5.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면 계산 더럽네. 48 빼기 32 빼기 48 빼기 k 마이너스 k 빼기 32. 근데 서로 다른 내식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을 그리면은 이제 1일 때 여기 이렇게 각각 이렇게 되는 건데, 내식을 갖는 건 뭐예요? 여기와 극소 중에 큰 거, 즉 마이너스 k보다 작고 마이너스 k 빼기 5보다는 커야 되네요. 맞죠? 이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얘는 넘어가면 k에 k. 아, 요 는 k 요 계산 안 했네. 요 마이너스 5 요렇게.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5보다 크고 k는 0보다 작다. 근데 등호는 있으면 안 되죠. 등호가 있다면 여기는 뭐예요? 3개. 여기도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등호 빼고 크다, 작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문제 많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66번부터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